뭐라고요? 빨리빨리 얘기할까요? 1007. 1007번으로 갔습니다. 1007번 문제가 지금 x의 집합은 1, 2가 원소고 그걸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 f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x의 뭐 이렇게 말이 복잡해.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gx가 있습니다. x에서 x로 가는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였을 때 a,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네. x라는 집합은 원소가 1과 2가 있는데 1차 함수는 f는 f란 함수에 의해서 누군가 집합으로 갈 건데 1, 2가 출발해서 1대 2 반계 마이너스 1로 가는 건가? 2대 2 반 녀석은 빵으로 가는 거니? 그런데 다시 이 녀석에서 g라는 함수를 거쳐서 x라는 녀석으로 대응할 건데 x의 값엔 다시 1, 2가 들어있다고? 이렇게까지 설명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다며. 그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렇게 간 다음에 이건 무조건 이렇게 나 지금 대입반값이었으니까 이렇게 가면 항등함수가 될 수 있을까? 이러면 1의 값이 2로 가고 2의 값이 1로 갔으니까 항등함수가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이렇게 가야지만 한 번에 가는 G서클 F라는 함수의 값이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니까 항등함수가 될 수 있겠다.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B의 값을 결정하세요. 일단은 0 대입한 게 2인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차 함수의 값이 0 대입해서 2니까 B의 값은 빵인 것 같아. 됐어요? 그럼 B의 값은 빵이었을 때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 나온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그 값이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지 같아? 느낌이 싸한데? 내가 느낌이 왜 싸할까? 내가 지금 2 대입했을 때 0인 거 아니야? 2a 빼기 2a 0 대입했을 때 0이 아니지? 0 대입했을 때 2였나? 네. 자,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렇다고요? 그럼 a-를 완전 제곱식이니까 a의 값은 1이겠네요. 그때 ab의 값을 더해주세요. 답은 3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009번으로 갔습니다. 1009번이 다음에 0보다 왼쪽과 0보다 오른쪽의 함수가 다른 함수고요. f의 값은 g의 값은 1차 함수입니다. 합성함수의 치역의 값이 0보다 같다는 치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f에 의해서 얻어지는 값을 g한테 대입을 할 건데 그때 치역의 값이 0보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g라고 한 녀석의 값이 누구를 집어넣으면 0보다 큰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g라고 한 녀석한테는 마이너스 5보다 큰 걸 집어넣어야지 0보다 큰 거 아닌가? 그 말이 이해가 돼? 마이너스 5보다 큰 숫자, 크거나 같은 숫자를 대입해야지 이 값은 0보다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입하는 요 fx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큰 같은 값을 집어넣어야지 5를 더해서 0보다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럼 fx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오른쪽은 이 값은 5보다 큰 값만 가지나? 그럼 fx만 좀 신경 써볼까? fx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fx라는 녀석의 값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0보다 왼쪽의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5라고 0보다 오른쪽에 x 플러스 5 다 5보다 같은 값만 같습니다. 그런데 0보다 왼쪽의 녀석의 값은 2차 함수라고 0 대입한 거는 5라며. 근데 0보다 왼쪽에서 마이너스 5보다 큰 값만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럼 방법은 아르블록인 포물선이 이렇게 된 방법이 있는 건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그림 이렇게 되면은 싹 다 모든 값이 다 마이너스 5보다 같은 값만 가지는 거니?
여기까지 되는 거 맞아요? 아예 지금 좀 이해 덜 듣는 느낌인데, 선생님 지금? 맞죠?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은 실은 대칭 축의 값이 누군지 몰라. 대칭 축의 값은 마이너스 a가 대칭 축인데 a의 값이 빵만 아니라고 했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 근데 만약에 대칭 축의 값이 대칭 축인 마이너스 a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거야.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그림이 지금 0보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fx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큰 게 아니라 fx 값이 5보다 큰 값만 가질 거야. 그 말이 이해되나요? 그렇다면 a의 값이 양수, a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세 값이 음수가 됐을 때는 포물선의 그림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5를 한번 찍고 가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5도 나오고 마이너스 5보다 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큰 거 틀 수 있습니다. 된 건 맞아? 그럼 나의 바람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5였으면 좋겠거든? 대칭축 마이너스 A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대입하려고 하거든? 함수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항해주면은 a제곱의 값은 10? 답이 이렇게 그지 같아? 틀렸나? a의 값은 부호가 양수인가? 그럼 a의 값은 루트 10을 선택해요? 되는 거 맞아?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017번으로 갔습니다. 1017번은 숙제가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였나? 왜 분수함수가 나오는, 분수함수가 앞에 없겠구나. 자, 다음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짝수의 값을 집어넣으면 2로 나눈 녀석의 값을 함수값으로 하세요. 짝수의 값이 만약에 2라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2로 나누기 한 1값을 함수값으로 가지세요. 홀수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홀수의 값을 집어넣으면 1을 더해서 4로 만든 다음에 2로 나누기 하세요. 이해됐을까? 짝수의 값인 4를 갖다 집어넣게 된다면 그냥 2로 나누기만 하세요. 홀수의 값인 5를 대입하게 되면 1을 더해서 6으로 만들고 6을 2로 나눠서 3이라고 하세요. 됐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여러 번 합성했다는 의미인 거고 몇 번 합성한 거한테 100을 집어넣으면 값이 1이 되는지 묻고 있는 거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100이라는 숫자를 처음에 F한테 집어넣으면 뭐가 돼? 짝수니까 2로만 나누기 하면 돼? 두 번 대입하면은 아야 뭐가 돼? 쌤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F한테 100을 집어넣으면 누구인가요? F한테 50을 집어넣으면 누구인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야. 네. 근데 F한테 25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못 들었어. 이년아, 짝수, 홀수, 짝수, 홀수, 25는 홀수, 홀수니까 아래다 대입하셔야죠. 자, 13을 대입하면 뭐가 될까요? 13은 홀수기 때문에 아래다 대입할 거죠? 7도 또 홀수인 것 같은데? 7 대입하면 뭐가 되죠? 4는 짝수인 것 같아요. 2도 짝수입니다. F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을 때 100 대입하면 1 나오네. 그러니까 7번 합성한 거한테 대입했을 때 1이 나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하면 1또 1 대입하면 뭐가 돼? 1은 홀수니까.
7일 때도 9일 때도 11일 때도 되는데 최소값을 물어봐서 답은 7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8, 20. 아직 안 배웠잖아. 이거는 이건, 좀 저 진도를 안 나가서 좀 문제가 생기네. 근데 오히려 18번은 풀었다고? 자, 20번으로 갔습니다. 20번 문제가 지금 함수한테 계속 대입하라고 하는데, 100번째 함수한테 빵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몇 번 한 녀석의 값이 항등함수인지가 궁금해, 실은. 선생님 무슨 말을 한 거냐면, F한테 그냥 F한테 0을 대입하면 누구야? 1인가? 근데 두 번 합성한 거한테 0을 대입한다는 개념은 방금 전의 결과를 F한테 대입한다는 개념이라고? 그럼 1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3인가? 다시 세 번 합성한 거한테 0을 대입한다는 개념은 방금 전의 결과를 다시 대입한다는 개념이고 3을 갖다 대입한 건 빵인가? 세 번 합성했을 때 빵 대입하면 빵 나오네? 그럼 네 번 합성한 거한테 빵 대입하면 뭐가 돼?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다시 1이야? 된 거 맞아요? 다섯 번 한 녀석한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방금 전의 결과를 또 대입하는 건데 그건 3이라고요? 그럼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면은 이 녀석이 똑같이 1 나와? 이 녀석은 똑같이 3이 나와? 4승의 값을 1승으로 바꾸거나 5승의 값을 2승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세 번 합성한 녀석의 값은 항등함수니까. 그래서 세 번씩은 무의미해. 세 번씩 합성한 녀석의 값은 항등함수랑 똑같아. 결국은 몇 번 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100번 한 거랑 한 번 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구나. 99가 3의 배수니까. 그래서 한 번 한 녀석의 값인 답은 1이 답인 거네요. 규칙성을 파악해서 유추하기.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1번. 21번 문제는 진도를 좀 덜 나가가지고 숙제를 왜 여기까지 했냐? 자, 함수가 지금 대입한 함수값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지금 F가 누군지 G가 누군지 좀 헷갈릴 만하게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구분할 수 있으려나? fx라는 녀석의 값은 요게 지금 fx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fx의 값은 요게 지금 fx입니다. 요 밑에 꺾어가는 녀석의 값이 gx고요. 중간에 y는 x라는 선도 있습니다. 합성함수한테 a를 대입해서 8 나오고 들어가는 a 값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거한테는 11을 대입하는 함수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a의 값은 눈금 사이에 없는데 8의 값은 눈금에 있는 것 같거든? 그럼 뭘 대입하면 8 나온지를 거꾸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F란 녀석한테는 무엇을 집어넣으면 8이 나오나요? 이걸 확인하려고요. F란 녀석의 값은 여기에 지금 F라면서요. 8의 값은 여기가 8인가? 여기가 8,8이니까 y는 x 위에 있는 점 8,8이니까 y가 8인 건 여기고요. F한테는 4를 대입하면 8 나오는 건가? 4,8이니까 4 대입하면 8. 그래서 대입한 GA의 값이 4란 얘기죠. 다시 G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요게 지금 G의 값인데 무엇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지 물어본 거네. 이 점이 4,4잖아. 여기가 4인데 G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무엇을 대입하면 4가 나온다고? G의 값은 8을 대입해야 4가 나온다고? 그래서 A의 값은 8이 답이네요.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1을 대입하라고 하는데 G한테 1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11의 값을 G한테 대입하게 되면은 요 점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G한테 11을 대입한 건 8? 다시 F한테 8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F한테 8 대입하고 있습니다. F한테 8 대입하면 누구야? 이 점이 11,11인가? 8 대입한 건 11이라고?
다시 G한테 11을 대입하라고? G한테 11을 대입한 건 또다시 8인가?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23번. 23번 문제가 다음 그림에서 합성함수의 값이 1 나오는 녀석의 값의 실근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는 합성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꼼수로 해도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 정사각형 한 변의 1에 2가 되는 정사각형의 범위 내에서 산을 두 개만 그리면 돼. 산 모양과 V의 모양은 꼼수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주어진 녀석의 값은 산이 있는데 두 번 합성하게 되면 산을 두 개 그리세요. 이렇게 산을 두 개 그리세요. 이게 합성함수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y는 1이라는 녀석과 교점이 몇 개인가요? y는 1이라는 녀석과 교점은 몇 개인가요? 실근의 개수는 다 해서 4개 있습니다. 이렇게 풀란 얘기야. 근데 이걸 진짜 저번에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것처럼 이 그래프를 갖다 그리기 위해서 범위를 쪼개가지고 일일이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우리는 산 모양과 V 모양의 그림은 정사각형 내에다가 저번에 합성함수는 산이 몇 개 있다고 그랬지. 이거 산이 몇 개 있다고. 이건 원래 한 개, 이건 두 개, 이건 몇 개 있다고 산이. 오랍쇼. 몇 개 있다고 산이. 산의 개수는 2배씩 늘어나, 2배씩. 한 개, 네 개, 한 개, 두 개, 네 개, 8개, 16개. 산의 개수는 이 범위 내에서 2배씩 늘어납니다, 2배씩. 세 번 합성하게 되면은 애들이 참고서에서 수없이 많은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럼 애들은 이거밖에 안 봤을 거 아니야. 학교 선생님 이렇게 출제하면 애들이 맞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로 출제하겠네. 그러면 산의 개수는 이제 아까는 2개였고 지금은 2배 한 4개가 돼. 그럼 y는 1하고 만나면 교점은 몇 개 되는 거야? 이때는 8개 되는 거지? 이건 4개인 거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4번으로 갔습니다. 24번은 제대로 풀어드립니다. 자, 이 문제 풀어주면 선생님이 합성함수를 정확하게 딱 5개를 풀어준 것 같은데? 제대로? 5개를 풀어주나 100개를 풀어주나 결과는 똑같거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그래서 안 되면 일찍 포기시키는 편이야, 그냥. 안 되면 포기야.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싶은 거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듣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거는 gx라고 하는 녀석을 f에 집어넣을 계획인데 gx를 f에 집어넣을 계획인데 f라는 함수는 1값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네. 맞나요? 1보다 작을 때 식과 1보다 컸을 때 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매우 중요한 고려할 대상입니다. 동그라미의 값은 gx의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야 되는데 요점좌표 2분의 1이겠네? 요점좌표는 2, 요점좌표는 3인데 범위를 엄청 많이 쪼개야 되겠다. 일단 f부터 분석해 볼게요. f라는 녀석의 값은 0과 1 사이에서 누구라고요? 직선을 구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구하지 않으면 합성함수를 영원히 못해. 직선의 방식은 중학교 때부터 무수히 많이 하는 거잖아. 누구냐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 y절편의 값은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인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계산할 때 보통 2초 3초면 할걸? 된 거 맞아? 1 대 2번 빵빵 대 2번 2? 직선 늦게 구하면은 직선의 방식 중학교 2학년 책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x값 1부터 4까지면 직선은 누구야? 기울기 1인가? 세칸 갔을 때 세칸 가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가면 위로 3칸 가니까 길길이죠. 근데 1,빵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네? 1 대입하면 빵 나와야 되죠? 매번 이렇게 직선을 설명할 수는 없어. 직선은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제 gx 값을 구할 생각인데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0부터 1까지 gx의 값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점을 지난 직선 EX죠. 기울기가 2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누구야? 오른쪽으로 한 칸 가 밑으로 한 칸 가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2 대입하면 1 나와야 되네. 2 대입했을 때 1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2 대입하면 1 나오네? 된 거 맞아요? 세 번째는 2부터 3까지가 누구죠? 상수함수네 그때는. 네 번째가 3부터 4까지가 제일 어렵나? 3부터 4까지는 누구야? 네, 3 대입하면 1 나와야 되니까 3,1을 지나니까. 자, 그런데 범위는 다 해서 몇 군데가 쪼개야 되냐면 범위는 꽤 많이 쪼개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대입하는 녀석인 gx가 f한테 대입할 거라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gx의 값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범위를 쪼갤 생각이었단 말이야. 원래 기본 범위는 4개였는데 g의 값은 범위가 4개였는데 이 녀석의 값이 1보다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대입한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2분의 1까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도 평가 요소야. 그래서 범위는 0과 1 사이 있는 범위만 더 쪼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f서클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첫 번째 범위는 0부터 x의 값이 2분의 1 사이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그때 gx라고 생겨먹은 녀석은 2x인데 0부터 2분의 1까지는 2x인데 그때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네?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네?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위에다 대입하세요. f한테 대입할 때 위에다 대입하세요. 된 거 맞니? 위에다 대입할 거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의 값 이거 쓴 다음에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한테 gx인 2x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4x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x의 값이 2분의 1부터 1 사이 있을 때에는 이 부분이네. 그때는 여전히 2x라는 선인데 gx의 값은 2x라는 녀석인데 지금은 1보다 큰 값이네. 1과 2 사이 있는 값이네. 1과 2 사이 있는 값이니까 1보다 크니까 아래다 대입하라는 것 같은데 1보다 크니까 아래다 대입했습니다. x-1한테 2x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x-1입니다. 세 번째, x의 값이 1과 2 사이 있을 때에는 그때 gx의 값은 1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인데 요때 범위의 값은 1부터 2까지 범위인가요?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1보다 크니까 x-1한테 대입해서 1보다 크니까 x-1한테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대입하세요. x-1한테 이걸 대입하세요.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네 번째, x값 2부터 3까지는 gx라는 녀석의 함수값은 항상 1이었습니다. 1이면은 아래에 해당하는 거네? 항상 1이었기 때문에 항상 1인 녀석의 값은 아래다 1을 대입할 거라서 빵인 건가? 마지막 다섯 번째, x의 값이 3부터 4 사이는 x값이면 3과 4 사이 있으면 3x-8이라는 녀석인데 걔는 다 1보다 큰 값이네? 1보다 크니까 밑에다 대입하세요. gx라는 녀석의 값이 3x-8인데 그 녀석의 값은 1부터 4까지 값이어서 1보다 크니까 x-1한테 대입하세요. 그래서 3x-9인 것 같습니다. 된 거 맞니? 이제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x의 값이 2분의 1이었을 때, 1이었을 때, 2였을 때, 3이었을 때, 4였을 때
제일 첫 번째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빵 대입함 2. 빵 대입함 2예요. 그런데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누구야? 그러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0이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녀석은 2분의 1 대입하면 빵인데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그 다음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빵. 그 다음은 빵을 그리세요. 그 다음은 3x 마이너스 9를 그리라고? 3x 마이너스 9면 3 대입하면 빵인데 4 대입하면 요 녀석의 값이 우리가 찾는 합성함수의 그림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5번 정도면 충분히 가르쳐 드릴 만큼 가르쳐 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집중력이 많이 필요해. 집중력이 필요하고 처음 답이 나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매우 스무스하게 그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냥 쭉 나가야 되거든? 산수도 틀리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자, 그럼 이제 야매를 알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선생님, 이거 언제 그래요, 이렇게? 맞아, 시험 볼 때 이렇게 안 풀어. 시험 볼 때 이렇게 풀면 이 함수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더 쉽게, 넓이 구라고 했었는데 넓이라고 했네. 다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현주 가방에 먹을 거 있냐? 같은 간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2분의 1, 1, 2, 3, 4, 1, 2, 3, 4. 자, 이제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확실한 거는, 이거는 gx를 f한테 대입할 거라서 f의 값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다른 함수이므로 동그라미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해. 동그라미 값은 g의 함수값인데 g의 함수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해. 그러니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야 되긴 해. 여기까지는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생각할 거는 지금 범위의 값은 2분의 1일 때 2분의 1보다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여기서 다른 거에 대입해야 되니까 2분의 1은 경계가 돼야 되고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원래 gx가 다르니까 2의 값도 원래 gx가 다르니까 3의 값도 원래 gx의 값이 다르니까 이런 값들 4개를 구분점으로 해가지고 5개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범위에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빵부터 대입해볼까? x가 빵이면 g한테 빵 대입하면 빵, 그 빵의 값을 다시 f한테 대입하면 2인가? 처음에 빵부터 출발해 도착한 건 2로 도착했나? 내 말 좀 이해된 거 맞니? 그래서 빵 컴마에다 점을 찍을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1 대입하면 1, 다시 1을 대입하면 빵, 2분의 1부터 출발해서 빵으로 도착했네. 2분의 1, 빵. 1을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1, 그럼 1에서 출발해서 1로 도착했구만. 1, 1. 2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빵, 2 대입하면 빵. 3을 갖다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빵. 그래서 3 대입한 건 빵. 4 대입하면 4, 4 대입한 건 3. 그럼 4에서 출발해서 3으로 도착했네. 4, 3. 이런 점들만 연결하면 돼요. 이제 좀 쉬워졌나요? 그러면 식을 막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하지만 서술형으로 나오면 식 다 세우셔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합성함수가 출제되면 그거 엄청 끔찍하거든? 자, 문제는 지금 x축, y축과 x는 4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x축, y축, x는 4, 둘러싸인 넓이 구하세요. 여기 넓이가 누구야? 여기 넓이는 누구야?
밑변은 2분의 1, 높이는 1, 넓이는 누구일까요? 자, 여기 넓이는 누구예요? 여기 넓이가 없네. 여기 넓이는 밑변은 1, 높이는 3. 이건 못하겠다. 나 이런 거 보통 실수하는데 하다가. 나 못해. 말해. 4분의 10. 발음 좀 똑바로 해줄래? 11? 나도 믿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물어본 게 몇 번이죠? 네. 자, 합성함수는 시험 보기 전까지, 학교 시험 보기 전까지 우리가 적어도 한 3, 40문제 풉니다. 자, 이제 책으로 넘어가서 저번 시간에 덜 했던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걸 설명을 안 했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설명 안 했구나, 지금. 여기서부터 하자. 역함수의 성질, 원래 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F라고, 원래 함수하고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뭐라고 이게? 항등함수하고 F를 합성하면 뭐라고? 항등함수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항등함수 아니면 지워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건 F라고? F하고 F의 역함수를 합성하든 F의 역함수하고 F를 합성하든 이건 뭐라고? 이건 항등함수라고?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됐으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저께.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해된 건가요? 마지막 거? 자, 어떤 함수 F가 A에서 출발했는데 만약에 이 녀석의 값이 B로 도착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F한테 A를 집어넣은 녀석의 값은 B가 될 건데 역함수의 값은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한테 B 대입한 녀석의 값은 A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F서클 F의 역함수한테 B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되면 얘는 지금 A인가요? 다시 그 A의 값을 F한테 또 대입하게 되면 다시 그럼 B인가요? 그럼 B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B가 고스란히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지워도 상관이 없는 항등함수입니다. 어차피 그냥 지워도 B는 B랑 똑같으니까요. F의 역함수 서클 F한테 A를 집어넣게 되면은 F의 값은 B. 그래서 역함수한테 B 대입한 건 다시 A. A라는 녀석의 값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항등함수입니다. 그래서 F서클 F의 역함수도 F의 역함수 서클 F도 다 항등함수고요. 이런 값들은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연습하려고 합니다. 다음에서 함수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는 역함수 구할 수 있습니다. 2차 함수 역함수 구할 수 있는데 역함수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역함수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한 걸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건 역함수한테 1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F한테 1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건 F하고 F의 역함수가 합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항등함수로서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지운 녀석의 값은 그냥 2만 쓰면 되겠네. 따라서 F한테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3, 뒤에 건 2. 자, 합성함수의 값이 다음과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설명을 못했습니다.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의 성질 중에 되게 단순한 거거든.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g라고 한다면 a를 갖다 대입해서 b가 나오고 b를 갖다 대입해서 c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 방에 가는 녀석의 값을 뭐라고 한다고? 먼저 f를 가고 나중에 g를 가는 한 방에 가는 합성함수가 f서클 g야 g서클 f야.
먼저 가는 함수가, 먼저 숫자를 대입한 함수가 뒤에 있어야 된다고? G서클 F라고? 먼저 대입을 하는 건 A를 F한테 먼저 대입하잖아. 먼저 대입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 A에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먼저 대입한 함수는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가는 함수의 값은 합성함수의 역함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역함수거든? 그런데 이렇게 가는 함수의 값은 G의 역함수, 이렇게 가는 녀석의 값은 F의 역함수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한 방에 가는 녀석의 값은 이 G의 역함수하고 F의 역함수를 합성한 녀석인데, 먼저 C라는 녀석의 값을 대입할 때 G의 역함수한테 먼저 대입하잖아. 그러니까 G의 역함수가 뒤에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값은 반드시 앞뒤에 순서를 바꿔 쓴 다음에 각각 역함수를 달아줘야 돼. 이 말 납득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보면 다음에서 합성함수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표시는 G서클 F의 역함수한테 X를 대입한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F하고 G의 순서를 바꿔서 표기해 놓은 거네.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밑줄 친 함수의 역함수가 궁금하군요. 그럼 밑줄 친 함수의 값은 이런 1차 함수인데 이거 역함수를 구해서 답을 쓰라는 얘기네. 역함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xy를 바꿔 쓴 게 역함수인데 이거 자체가 역함수긴 한데 y는 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3y의 값은 x-2고 그걸 3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가 우리가 찾는 역함수겠네요. 지금 설명한 게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2학기 때 이 문제는 꼭 출제되는 문제거든? 점수를 주기 위해서 출제하는 문제. 근데 애들이 공부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선후관계, 뭘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망설이는 애들이 생길 건데 합성함수의 역함수부터 먼저 항상 손봐야 됩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먼저 손봐야 되는데 G서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반드시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역함수를 처리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함수의 값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내가 이렇게 괄호가 쳐 있는 거랑 이렇게 괄호가 쳐 있는 거랑 이건 결합법칙인가요? 괄호는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괄호를 갖다 없애버릴 생각입니다. 그럼 그 중에 없앨 수 있는 녀석의 값은 G의 역함수하고 G가 붙어있는 유연상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대입하려고 하는 거는 G서클 F의 역함수한테 1을 대입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역함수를 1분에 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F의 역함수한테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뭘 대입하면 1 나올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대입하면 1 나오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나오나요? 그러니 역함수한테 1을 대입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다시 그 마이너스 1을 G한테 또 대입하세요. G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되셨을까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식을 갖다 구하라고 하니까 각각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합성해도 괜찮고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궁금한 건 지금 합성함수의 값이 궁금합니다. 이 합성함수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입하려고요. f의 값을 g한테 대입했더니 x값 대신에 4분의 1x를 대입했으니까 이게 지금 합성함수인가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x하고 y의 숫자만 바꿨으면 그게 역함수입니다. 양변에 4배 해줄 거고요. 4분의 1 y의 값은 x-3이니까 4배만 해주면 y의 값은 4x-10인가? 요 녀석의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요거의 역함수입니다. 따라서 답은 4x-10이라고 쓰세요. 역함수를 구하세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역함수의 그래프에서 책에서 설명하는 것과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는 y는 x라는 선에 대해 대칭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y는 x한테 대칭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두 녀석의 값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때 한 점의 좌표가 a, b라는 점이 원래 함수 위에 있는 점이면 역함수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b, a가 될 겁니다. 여기에 c, d라는 점이 있으면 여기는 점의 좌표는 d, c가 되겠죠? 이런 점들은 모두 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들입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함수의 그림을 갖다 그리라고 한다면 원래 함수의 그림이 포물선 0보다 오른쪽만 그리라고 하거든? 왜 0보다 오른쪽만 그리라고 했냐면 0보다 왼쪽 끝까지 그림을 그리면 1대1 대응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야? 0보다 왼쪽까지 그림을 그려버리면 x축의 평행한선 연결했을 때 교점 계수 2개씩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었습니다.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꼭지점의 오른쪽만 그림을 그린 거네. 꼭지점의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의 값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함수의 값은 y는 x한테 대칭한 녀석의 값이 역함수가 되고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림만 그리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식도 구해볼까? 선생님 식도 구해보려고. 지금 함수는 y라는 녀석의 값이 x의 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는데 x의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x가 0보다 크면은 치역의 값이 뭐가 되니?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0보다 큰 같은 것만 대입할 겁니다. 그럼 y의 값들은 어떤 값들이 나오죠? 자, 여기는 이 그림 아니야? 이 그림? 내가 지금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만 0보다 큰 것만 대입했다며 나오는 값은 어떤 값이 나오냐고 지금 0보다 큰 걸 대입했더니 0보다 큰 게 나와요? 정의역이 0보다 컸을 때 치역의 값은 0보다 큽니다. 자, 등호는 원점을 포함하니까 등호는 있습니다. 난 저 함수 역함수를 구할 생각입니다.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한 녀석이기 때문에 x랑 y를 바꿔쓰기만 하면 역함수입니다. x와 y를 지금 바꿔쓰겠습니다. x와 y를 바꿔쓰면 x라는 녀석이 값은 y 제곱이 될 거고 x와 y를 바꿔쓰고 있습니다. x와 y를 다 바꿔썼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함수라는 녀석은 정의역을 밝혀주지 치역을 미리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정의역이라는 녀석의 값은 x의 값이 0보다 같다가 정의역이잖아. 근데 이건 y는 하고 안 써있네. 그 y는 하고 쓰려면 양변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고 이렇게 쓰면 y는 하고 쓸 수 있겠다. 제곱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x가 양수면 y가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런데 마이너스 루트면은 x가 양수였을 때 y가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중에 선택할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면 안 돼. 플러스가 돼야지만 양수를 대입하면 양수가 나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할 겁니다. f의 역함수의 값은 루트가 있는 이 녀석입니다. 이거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네. 자,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았을 때 함수값을 구하세요. 역함수한테 1을 대입하세요. 뭘 대입하면 1 나오는 거야? 0 대입하면 1 나오는 거니? 뭐 대입하면 2가 나오는 거야? 1 대입하면 2가 나오는 건가? 그럼 역함수한테 1 대입하면 빵이에요. 역함수한테 2 대입하면 1이에요. 요 말이구만. 자, 눈금을 보는 방법을 연습하겠습니다. 방금 전에서 연습한 게 더 좋았겠구나. 자, 쌤이 지금 원래 함수한테 무엇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 값들을 지금 구했던 거잖아. 함수값을 구할 때는 함수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한 값을 구할 때는 x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프에 있는 점에서 y가 뭐가 나오는지를 파악하는데 그건 함수 f의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인데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반대로 역함수한테 2 대입한 게 누군지 묻는다고 한다면 fx라고 하는 그림에서 거꾸로 2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2 대입했을 때 1 나오나요? 함수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는데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값을 구합니다.
그러니 0저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누군지 물어본다면 y가 1이었을 때 이 점이 0,1이고 y가 1이었을 때 x의 값은 빵인 거죠. 방금 설명했던 걸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역함수한테 c를 갖다 대입하라고 합니다. 합성함수 역함수기 때문에 두 개 순서를 바꿔 쓰려고 합니다. 두 개 순서를 바꿔 쓰게 되면 어차피 순서를 바꿔 쓰나 안 쓰나 이렇게 되는 거니 지금 뒤에 있는 f의 값이 앞으로 간 거고 앞에 있는 f가 뒤로 온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구할 거는 지금 f의 역함수한테 c를 대입하고 싶습니다. c라고 하는 묶음의 값은 여기 있습니다. c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래프랑 만나 생기는 점에서 요게 역함수한테 c 대입한 값입니다. 근데 이 점 좌표의 값은 b, b지? 여기 눈곱은 b인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c를 갖다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구했습니다. 얘는 b입니다. 다시 문제 요구한 녀석은 f의 역함수한테 b를 대입하라고 합니다. f의 역함수한테 b 대입하라고 하니까 b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이 점이 a, a라서 여기 눈곱은 a인 건가요? 그래서 그 값은 a가 답이겠네요. 지금 설명이 된 거 맞나요?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구할 건데 역함수한테 대입한 함수값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 문제만 더 연습할까? 다음 그림에서 다음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 0 대입하라고 하는데 f한테 빵 대입하면 누구야? f한테 빵 대입한 함수값이 누구예요? 1인가요? 다시 f한테 1 대입하라고 합니다.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누구예요? 역함수한테 빵 대입하라고 합니다. 역함수한테 빵 대입하라고 하니까 빵을 갖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나? 이 점이 마이너스 1, 빵이니까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한테 2분의 5를 대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의 역함수 서클, f의 역함수, 이거 두 개 순서 바꿔 쓴 거야, 지금. 여기다 2분의 5를 대입하고 싶습니다. 그럼 2분의 5를 대입하라고 하니까 이 점이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의 값을 대입한 녀석은 누구라고요? 지금 이 값이 2분의 3입니다. 다시 2분의 3을 대입하라고요? 2분의 3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은? 매우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고서 대충 얘기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궁금한 거는 y는 fx라는 녀석과 y는 f의 역함수에 이거 두 개의 교점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지금 요게 지금 fx야. 요게 지금 fx고 역함수의 값은 요게 지금 역함수래.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있죠? 나 이 점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두 녀석의 값을 연립해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연립해서 교점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실은 지금 두 녀석의 교점과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과 fx라는 녀석과 y는 x의 교점은 똑같은 거니? 그래서 fx하고 f의 역함수의 교점하고 y는 fx라는 녀석과 y는 x의 교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fx하고 f의 역함수를 똑같다고 놓고 해를 구하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구하기에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는 건 귀찮거든.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fx하고 x를 똑같다고 놓고 교점의 좌표를 구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fx하고 f 역함수 교점을 구하라고 하지만 어차피 둘의 교점은 fx하고 y는 x의 교점과 똑같기 때문에 fx하고 x를 똑같다고 놓고 근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근해값이 만약에 3이 나왔어? 그럼 교점 좌표는 뭐라고 답해야 돼? 자, 이거 똑같다고 나왔을 때 근이 3이 나왔어? 그럼 이 교점 좌표는 뭐라고 얘기해? 점의 좌표는 순서상으로 몇 칸만 몇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 뭐라고 답해야 돼? 3,3이 되는 이유는? 네, 어차피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가 3이면 y가 3일 수밖에 없죠? 만약 x의 값이 3, y의 값은, x의 값은 3하고 마이너스 이 두 개 있어. 그럼 교점 좌표는 3,3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두 개 있다는 얘기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까지만 배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까지만 배우는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fx하고 f의 역함수가 만난 생긴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두 녀석의 값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녀석과 연립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라는 파트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있거든.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함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요게 지금 fx야. 그럼 이런 fx의 값을 y는 x한테 대칭한 녀석의 값이 역함수 아니야? 역함수의 값을 구하면 역함수의 값은 이렇게 그려질까? 내 말 지금 되니? 그럼 두 녀석은 교점이 몇 개 있어? 교점은 3개 있네. 선생님, 처음에 fx의 값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렸던 fx 그림이 x축의 평행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씩 있는데? 한 개씩 있네. 1대1 대응 맞네. 하자 없네.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있겠네. 야, 이렇게 생긴 원래 함수가 역함수는 에이씨, 이거 두 개의 교점하고 똑같은 거니? 다르지. fx라는 녀석과 y는 x라는 녀석의 교점은 한 개 있단 말이야. fx라는 녀석과 y는 x는 교점이 하나야. 하지만 이거 두 개의 교점은 몇 개야? 3개 있네. 그러면 시험 문제 니네 같으면은 쉬운 시험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여기서만 출제하겠네. 쉬운 거 출제할 때는. 어차피 둘의 교점이 쉬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아까 했던 거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은 fx와 y는 x의 교점과 똑같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출제하면 쉬운 문제. 시험 어렵게 출제한다면 이거 두 개의 교점과 이거 두 개의 교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시험에 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상이 안 돼. 문제를 읽었을 때는 이런 상황인지 아까 거의 상황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이게 나한테 뭐 어떻게 풀란 얘기지? 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건 매우 특별한 녀석이야. 이런 녀석은 매우 특별한 녀석으로 이런 게 가능하긴 한데 이런 점이 등장할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본적인 문제는 저런 상황은 등장하지 않아. 어려운 문제만 저런 상황이 등장하고 어려운 것만 이런 상황이 등장하고 대부분은 fx라는 녀석과 f의 역함수의 교점 좌표는 fx라는 녀석과 yx의 교점과 똑같아. 대부분 문제는. 근데 이런 문제도 우리 좀 있으면 풀 거야. 풀면은 내가 시벌시벌 하면서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그지 같은 새끼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하지만 몇 번 마주치면 할 수 있어.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은 1차 함수입니다. 일단 한번 예를 들어주려고 쉽게 문제를 만들었고 fx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직선인데 그거의 역함수의 값이 gx입니다. 두 개의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래 함수가 요 녀석이니까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연립할 수도 있습니다. 역함수 직접 구해보려고요. y는 2x-4니까 역함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y 문자를 바꿔 썼습니다. 이항할 거고 y는 하고 정리할 생각입니다. y라는 녀석의 값 2로 나누게 했더니 2분의 x 플러스 2인가요? 그러니까 gx라는 역함수의 값은 2분의 x 플러스 2의 값이 역함수입니다. 난 역함수 직접 구해가지고 연립해도 괜찮습니다.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게 되면 2항했던 2분의 3x, 2항했던 6인가? 따라서 x의 값은 4예요? x한테 4대입 했더니 함수값이 4. 여기다 4대입도 상관없죠. 4대입은 4 나오죠. 그러니까 교점 좌표의 값은 4,4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뭘 하기 싫으냐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 역함수를 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과 똑같습니다. 둘의 교점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해만 구하면 x의 값이 4가 되고 여기 위의 점이기 때문에 교점좌표가 4,4인 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함수,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함수하고 y는 x의 교점과 똑같다고 놓고 그냥 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역함수까지 진도는 다 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어려운 문제 있을 것 같거든?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문제는 좀 풀고 갑시다. 자, 지금 풀려고 하는 녀석은 13번 문제를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13번 문제가 fx라는 녀석의 값은 fx는 1차 함수, gx의 값은 2차 함수인데 정의역의 값이 지금 a-2부터 a까지가 정의역입니다. 보통 칸수의 값을 칠 수 있게끔 주는데 칸수를 셀 수가 없네. a가 누군지 몰라서 칸을 모르겠네. 이렇게 주면 칸수는 셀 수 있는데, 그치? 이러면 칸수가 몇 칸이야? 이러면 두 칸인가? 근데 마이너스 a-이니까 칸수를 셀 수가 없네. 합성함수의 치역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합성함수의 치역의 값을 구해보세요. 그런데 그 치역의 원소 중에 자연수가 100개 이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a의 값에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헐, 우리 합성함수 구할 수 있냐? 합성함수가 누구야? f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나? 그러니까 f의 값을 집어넣었더니 누군데? 아, 2x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포물선이네?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여기 꼭지점의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를 쓰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막 샘솟겠다. 헐, 몇 칸인지 몰랐던 녀석의 값이 두 개 평균값이 누구야? 아, 두 개 평균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평균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두 개의 평균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인데 평균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 간격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간격과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니? 평균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의 값 이것보다 살짝 더 왼쪽에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지금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마이너스 1은 살짝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그림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범위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은 왼쪽에는 함수값이 조금 더 높은 데 있고 오른쪽에는 함수값이 조금 더 아래쪽에 있으려나? 그림을 똑바로 못 그렸네.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이해된 거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 그림을 못 그렸는데 어떡하지? 다시 잘 그려야 되겠다. 못 그리는 바람에 이해가 안 될까봐 무섭다. 잘 그리고 싶은데 잘 그려질까? 뭔가 실패한 느낌이 빡 들지? 아이씨 어떡하지? 그래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을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길이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큼이 여기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겠네? 평균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이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훨씬 높은 데 위에 있는 거고 이걸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훨씬 밑에 있는 거죠? 내 말이 된 거 맞나요? 그러면 그림을 갖다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한다면 그때 치역의 값은 이게 치역의 범위인가요? 이해되는 거 맞아? 그 치역의 범위값이 알고 싶습니다. 치역의 범위값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간격인 것 같은데? 최대값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최대값은 뭘 대입하면 최대값이야? 아, 말을 해. 답답해 돌아버리겠어. 말을 해. 최대값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된 거 맞아?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대입했습니다. 누구냐? 이거니? 맞아요? 자, 최소값은 누굴 대입한 게 최소값일까? 아, 선생님,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왼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럼 A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잖아요. 아니야, A는 양수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A는 오른쪽이야.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게 최소값이겠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게 누구예요? 0인가요? 그럼 치역의 값의 범위는 A라는 집합의 원소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은 부호를 바꿔도 되니까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범위 속에 자연수가 100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고? 이 속에 자연수가 100개 이상이려면은 2a 플러스 3의 제곱의 값이 누구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100보다는 커야 같으면 되는 건가? 그 속에 자연수 100개 있겠군요? 그러면 내 바램은 2a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의 값이 2a, 어차피 a가 자연수니까 이 값이 10보다 큰 같아야 돼? 따라서 2a 값은 7보다 큰 같아야 되고 a의 값은 2분의 7보다 큰 같아야 되는데 자연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은 4인가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15번 문제는 이미 우리 할 줄 아는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알려준 것 같은데 첫 번째,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표현은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과 똑같다고요? 1대1.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X축의 평행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 이격수 하나씩 써야 되고요. 치역과 공의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지금 정의역이 누구죠? X집합이 정의역인가요? 공역은 누구야? X에서 X로 가니까 정의역이 X, 공역도 X인가요? 그럼 치역도 X가 나와야 되겠네? 맞나요? 그러면 정의역도 A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도 A보다 작거나 같다, 공역도 A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만? 근데 포물선은 대칭축이 누구야? 포물선의 대칭축의 값은 1입니다. 꼭지점 좌표의 값은 지금 1에서 발생합니다. 나는 A보다 왼쪽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보다 왼쪽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A보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렸을 때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대2번 게 누구야? 1대2번이 7이라고요? 1대2번은 7인데 A가 1이면 안 되겠다. 그치? A가 1이면 정의역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이 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정의역, 공역, 치역 모두 다 A보다 작거나 같다, A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야 돼서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1,7부터 그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정의역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7보다 작거나 같다 될 테니까. 그렇다면 나의 바램은 정의역이 A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이 A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려면은 A, A라는 점의 좌표가 포물선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대입하는 값이 A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치역의 값도 A보다 작은 값이 나올 테니까. A, A라는 점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의 값은 1보다 작은 값이었으면 좋겠고요. 된 거 맞나요? 그럼 A, A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A, A를 대입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의 값이 빵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인가? 그 중에 뭘 선택하라고요? 네, A의 값은 마이너스 2를 선택하라고? 된 거 맞죠? 자,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2,-9가 꼭지점입니다. 0,-5는 y절편입니다. 그럼 우리 이차 함수식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정식이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합성함수의 그림을 1차 함수끼리 합성한 것도 잘 못 그리는데 지금 2차 함수끼리 두 번 합성하라고? 개망했네? 아이씨 망했다. 어떡하지? 이거의 모든 실근 합의값을 구하라는데? 자, fx는 2차 함수입니다. 합성한 건 몇 차 함수요? 합성함수의 결과는 9던과 똑같으니까 2는 4, 4차인가요? 그럼 좌변값은 4차니까 이건 4차 방정식이네? 아이씨, 선생님, 못해 묻겠어요. 1차 함수도 합성할까 말까 하는데 2차 함수 도대체 뭔 재주로 합성해요? 합성하지 마. 합성 안 하면 되잖아. 합성 안 할 거야. 무엇을 대입하면 F한테 동그라미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뭘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오지? 무엇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올까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온대요? 또 무엇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올까요? 그러네. 대칭 추계값이 2니까 4를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다. 대칭 추계값이 2기 때문에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 5면 4 대입한 것도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 이거 맞나요? 그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지 않고 나는 지금 방정식의 근해값을 구하기 때문에 실근의 값은 이 x의 값이 실근값인데 동그라미인 fx의 값의 정체가 동그라미의 값의 정체가 빵이 나오거나 4가 나왔을 때 그때 이 합성함수의 값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건 알 수 있겠네. 된 거 맞나요? 그럼 먼저 이 값이 빵이 나올 때와 이 값이 4가 나올 때 해를 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빵의 값은 x축이고 이때 해의 값을 망했네. 이때 해를 어떻게 알아 내가? 빵이 나오는 해를 뭔 재주로 구하냐?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4가 나오는 녀석의 값도 4의 값은 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4가 나오는 두 근의 값을 내가 뭔 재주로 구하냐? 그럼 총 다 4개 근이 있는 거잖아 지금. 빵이 되는 x의 값도 2개, 4가 되는 x의 값도 2개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 4개의 근의 값에 따로따로 구하면 좀 귀찮거든. 따로따로 구하려면 fx 구해야 되거든. 꼭지점도 알고 있고 y절편도 알고 있으니까 fx를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지? 여기 있는 녀석의 두 근의 값에 뭘 알고 있지? 두 근의 합의 값이 누군 줄 아니? fx가 빵이 나오도록 하는 두 근의 합이 누구야? 2차 함수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하고 베타의 평균값을 알고 있니? 평균값을 알고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의 값이 누구야? 여기는 근해값을 만약에 델타라고 하고 여기는 근해값을 감마라고 한다면 델타하고 감마의 평균값도 2가 나오겠네. 그럼 델타라는 녀석과 감마라는 녀석의 합의값은 그것도 평균값 2라서 합의값은 4가 나오겠네. 그럼 4근의 합의값은 8이 나오네요. 근데 이 문제는 함수를 정확히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함수를 정확히 알아도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의 값이 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잖아.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4a 마이너스 9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1인가요? 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녀석의 값이 빵 나온 것도 구하세요. 그 녀석의 값이 4 나온 것도 구하세요. 식을 구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의 값이 빵이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인가? 여기서 두 근 합의값은 4, 여기서 두 근 합의값도 4. 되신 거 맞나요?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식으로 구하는 건 좀 저급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도 답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으로 가서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17번 문제는 문제가 아이구야 17번 많이 어려운 문제야. 17번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2보다 작을 때는
직선, 2보다 컸을 때는 포물선.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두 번 합성한 거한테 A를 대입한 것과 그냥 F한테 A를 대입한 게 똑같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들의 합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뭔 말인지 합성함수를 나한테 구하라는 얘기인가? 합성함수를 구한다면 개 짜증날 것 같은데? 합성함수를 안 구할 수 없나? 방금 전에 16번 문제 합성함수 안 구하고 풀었잖아. 이것도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함수부터 그림을 그려볼게. x가 2라고 하는 점에서 2보다 왼쪽은 직선이라고? 2보다 왼쪽은 직선입니다. 기울기 값 2가 되고 y절편의 값이 2가 된 직선이네. 2 대입하면 4니까 2,4에서 2,4? 2,6인가? 2,6인데 2,6에서 y절 왜 안 봤는데 2,6인 점에서 기울기 값이 2가 되면서 0,2를 지나야 되는 건가? 2보다 큰 범위에선 포물선입니다. 대칭 축의 값은 2분의 7, 3.5. 3.5면은 한 여기쯤에 3.5라고 한다면 이렇게 갔다 올라가는 거구나. 아래 블록이니까. 아씨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지? 그래도 대입해볼까? 2분의 7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뺐더니 마이너스 4분의 49? 64? 4분의 15? 4분의 15면은 3점 몇인가? 그러면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구만. 여기는 최소값이 4분의 15입니다. 너무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일까 무섭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물어본 질문이 이게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들 합의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 F라고 생겨먹은 녀석은 여기다가 FA를 집어넣은 녀석과 A를 집어넣은 녀석의 값이 지금 똑같다고 써있는 거 아니야? F한테 FA를 집어넣은 녀석과 F한테 A를 집어넣은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똑같으려면 FA하고 A가 똑같으면 똑같은 건가? 함수 F는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같아지는 거니? 맞나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이게 똑같았을 때 당연히 똑같겠네. 이게 똑같으면 이거 똑같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FA라는 녀석과 A가 똑같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같지 않은 값을 집어넣어도 같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2차 함수가 그렇잖아. 여기 있는 요점 좌표의 x좌표가 A, 요점의 좌표가 FA라고 한다면 A를 집어넣은 함수값과 FA를 집어넣은 함수값은 똑같을 수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된 거 맞니? 그러면 문제는 FA하고 A가 똑같았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FA하고 A가 똑같았을 때? 그럼 Y는 X도 그려볼까? Y는 X를 성공해야 되는데 0,0 0,0 2,2 2분의 7, 2분의 7? 2분의 7은 3.5인데 이건 3.5보다 큰데? 그럼 선생님이 3.5, 3.5는 꼭지점보다 살짝 아래 있지 않냐? 3.5, 3.5는 꼭지점보다 살짝 아래 있어. 이게 3.5보다 커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이렇게 연결한 녀석의 값이 포물선과 어떻게 되는 상황일지 모르겠다. 저 포물선과 몇 개 점에서 만나지? 접하나? 두 점에서 만나나? 한 점에서 만나나? 내가 FA라는 녀석과 A가 똑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확인한 중이지. fx라는 녀석과 y는 x의 교점을 확인한 중이야. 1번을 풀기 위해서. 교점의 값 a가 될 테니까. 내 말이 된 거 맞니?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녀석의 값이 x랑 똑같다고 놓으면 해가 누구야? 해가 마이너스 2 순서상으로 얘기해 줄래? 아, 그냥 a만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인 것만 알면 되겠구나. 여기 이 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이거의 해는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건가? 왜냐면 f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며. f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 이것도 마이너스 2인데 둘 다 모두 마이너스 2인데 여기다 괄호 속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교점이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는 밑에 걸 x라고 놓고 해를 구해볼까? 여기선 교점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애매모호했었는데 같다고 놨더니 완전 제곱식이냐? x-4의 제곱? 그럼 교점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접한다는 얘기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이렇게 가다가 점선하고 접한다는 얘기니? 그 접하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4란 얘기네? 그러면 f한테 4를 갖다 대입한 값이 지금 4란 얘기잖아. 그럼 a의 값은 4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a가 4가 되면 왼쪽도 4, 오른쪽도 4. 결국 4하고 4를 대입한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일단 확보한 거는 a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4 두 개는 y는 x라는 녀석과의 교점을 통해서 확인했어. 문제는 심각하다. fa라는 녀석과 a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a를 갖다 집어넣은 녀석과 a를 집어넣은 녀석의 값이 똑같아도 이건 성립하는 거지. 내 말 중에 된거 맞아? 그러면 똑같지 않은데 대입해서 똑같으려면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씨, 그게 문제네. 똑같지 않은 녀석인데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똑같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납득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자, 선생님이 이런 점들이 있죠. 이 점이 x가 a라고 한다면 y좌표도 a인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은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니? 이 점은 fa가 a인 점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 점이 a, a라고 한다면 똑같은 걸 만족하죠. 이런 녀석을 만족하는 점은 다 해서 3개야. 이건 3개야. 자, 그런데 이 점은 a, a인데 이 점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다. 이 점이 x가 a라고 한다면 이 점의 y좌표는 a지. 이 점은 b라고 해볼게. 이 점은 c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요 녀석이 fa라는 함수값인데 선생님이 이제 이 상황이 이 교점의 좌표에서 요점 좌표가 a라고 할 때 이제 이 점을 b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왔어. a를 갖다 대입한 녀석과 b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똑같니? a를 대입한 함수값은 2점, b를 대입한 함수값도 2점이니까 함수값은 똑같니 지금? 맞아요? a란 녀석과 b란 녀석은 같지 않죠? a, b는 똑같지 않지만 함수값은 똑같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된 거 맞아? 그렇듯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fa란 녀석과 a의 값은 같지 않지만 fa의 값과 fa의 값은 같은 녀석이 이게 해당하는 게 누구지 알고 싶죠? 난 이렇게 되는 a가 궁금해 지금. 여기까지 된 거 맞니? 그러면 a란 녀석의 값이 요게 a라고 한다면 a를 대입한 함수값은 여기 y좌표가 fa죠. 그런데 이 점 좌표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y가 fa면 x값도 fa니? 된 거 맞아요? a와 fa는 같지 않네? 같지 않은데 a를 함수한테 대입하면은 fa가 나오죠. fa를 또 함수 f한테 대입해도 fa가 나오죠. fa를 f한테 대입해도 이 값도 fa가 나오죠.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네. 오, 이런 데는 점 들이면 된다고? 이런 점? 이 점은 아니야. 이 점도 아니야. 이 점도 아니야. 이 점은 a가 될 수 있고 이 점은 a가 될 수 있어. 요 녀석의 값이 a여도 요 눈금이 a여도 a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fa고 요 점 좌표가 fa, fa인데 a하고 fa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를 대입한 함수값과 fa를 대입한 함수값은 똑같을 수 있어. 선생님이 예시를 든 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fa라는 녀석과 a가 같지 않아. 같지 않은데 여기다 대입했을 때 같지 않은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a를 찾는 중인데 그러려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은 같은 거였지.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은 요 점의 좌우에서 fx랑 만나는 점, 내가 지금 점선 연결한 녀석과 fx가 만나는 점이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점의 좌표에서는 만나는 점에 접해 있는 것 같은데? 가로선 연결했을 때 만나는 점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니? 이 두 점 좌표가 a가 될 수 있어. 이때 a가. 왜냐면 요 녀석의 값을 a라고 한다면 a를 대입한 함수값이 여기가 fa가 될 거고
이 녀석과 만난 y는 x하고 만나는 점, 요 점이 fa가 될 건데 a하고 fa는 같지 않지만 a를 대입한 함수값과 fa를 대입한 함수값은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얘도 a가 될 수 있어. 얘가 얘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하고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싶은데 이 점이 4,4였나? 근데 대칭축이값 2분의 7이었던 것 같은데 대칭축이? 그럼 이 점 좌표는 누구란 얘기야? 그러니까 a는 3이 될 수 있어. 이 점의 좌표 a가 될 수 있어. 요직선의 방정식 2x 플러스 2였나? 2x 플러스 2의 값이 4가 나오도록 하는 a가 누구야? 1인가요? 2x 플러스 2가 4가 나오도록 하는 a는 1인가? 이거 4개를 다 찾으세요라는 얘기야. 그 a 값들 합의값을 구하면 몇이야? 6인가요? 개빡치죠? 자, 선생님은 원리를 다 설명해 줬거든? 원리를 설명해 줬는데 이런 문제의 유형은 앞으로는 이렇게 풀 겁니다. 근데 총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나는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문제 푸는데 갑자기 뜩 등장하고 고3 때 문제 푸는데 갑자기 뜩 등장해.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때 모의고사 문제는 A의 값들을 다 더하라고 출제했지만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이걸 만족하는 A, 서로 다른 A는 몇 개 있나요? 이걸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함수의 그림이 y는 x라는 녀석의 값이 있었을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y는 fx라는 녀석과 y는 x가 만나 생기는 교점은 2개 있었나요? 네모의 해를 구할 때는 fx와 y는 x의 교점 좌표를 먼저 구한 다음에 교점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연결합니다. 지금 빨간색 선과 fx가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가 답입니다. 아까 이게 마이너스 2, 이게 4, 1, 3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다 4개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다 해서 4개 있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이라는 책을 배우면 숱하게 많은 유사한 문제를 마주치게 될 건데 근데 썩 많은 경험의 기회는 아닙니다.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fx의 값은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어떤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왼쪽은 f가 2개네 오른쪽은 f가 1개네 아 선생님이 이렇게 출제하면은 y는 x를 그린 다음에 교점 좌표를 찾고 교점의 좌표에서 x축의 평행한 선 찍찍찍 연결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y는 x는 점선으로 그렸어 y는 x는 이제 안 보여 이 가로선들과 fx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만 구하면 돼 그럼 교점은 1개, 2개, 3개, 4개, 5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의 근해값은 5개 이렇게 풀 거야. 근데 그때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푼 것처럼 선생님 근데 왜요? 라고 하면 이제 또 돌아버리는 거야. 다시 y는 x랑 똑같았을 때 fa하고 a가 똑같도록 하는 점들 fa랑 a랑 똑같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앞으로 수업할 때는 이렇게 수업할 수밖에 없어. 야, 여기 F 두 개 있잖아. 하는 게 있잖아. 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찍찍찍 교점 구한 다음에 y는 x라는 녀석과 교점 구한 다음에 그 교점에서 가로선 찍찍 그리고 교점계수 확인하라고 했잖아. 그래 5개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야.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 자, 18번으로 갔습니다. 18번 문제는 x라고 한 집합의 원소는 6개 있습니다. 6개에서 6개짜리로 가는 함수 f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역 속에 들어있는 x1, x2에 대해서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즉 1과 4 사이는 아무 x1, x2에 대해서 부동호가 바뀐다고 하네. 부동호가 바뀝니다. 원래는 x2가 더 컸었는데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빡칠 것 같은데? 또 경우의 수 파트네. 함수 가지고 지금 경우의 수를 풀려고 합니다. x1과 x2의 값은 서로 다른 숫자잖아. 서로 다른 1과 4 사이는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 같거든? 1과 4 사이는 모든 숫자들은 대소관계가 성립하면 반드시 함수값도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해 라고 합니다. 그럼 이 4개에서 화살표가 갈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알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2, 3, 4에서 화살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요것도 부동호고 요것도 부동호기 때문에 여기서 4개의 화살표, 출발하는 4개의 화살표는 다 각기 다른 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줄까? 지금 이걸 만족하려면, 가를 만족하려면 1의 값이 만약에 6으로 갔으면 2의 값이 만약에 4로 갔으면 3의 값은 3으로 갔으면 4의 값은 1로 가면은 가를 만족하는 건가? 1과 2는 2가 더 큰데 1대2반 함수값은 4하고 6인데 1대2 반개 더 큰 값, 2대2 반개 더 작은 값, 그래서 대소관계 역전된 거네? 1보다 2가 크지만 함수값은 2대2 반값이 더 작고 1대2 반값이 더 큰 거죠? 이해된 거 맞니? 1과 2의 값도 1대2 반값이 2대2 반값보다 크고 1하고 3의 값도 1대2 반 녀석의 값이 3대2 반값보다 크고 2하고 3의 값도 그렇고 이걸 다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된 거 맞아? 그럼 난 지금 화살표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화살표 나갈 수 있는 거를 일일이 셀 수는 없어. 이걸 서로 다르게 연결하는 방법을 매번 다 그려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1, 2, 3, 4에서 화살표가 출발해서 가는 경우의 숫자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여섯 개의 공역을 가지고 있는 집합에서 6개 중에서 쌤은 4개의 숫자를 선발하려고 해. 6개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4개를 뽑으려고 해. 2, 4, 5, 6 이렇게 뽑았다고 쳐볼까? 그때 화살표를 연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연결할 수 있어. 가를 만족하려면 1대2 반개 제일 큰 걸로, 2대2 반개 두 번째로 큰 걸로, 3대2 반개 세 번째로 큰 걸로, 4대2 반개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걸로 가야지만 돼. 그래서 선택만 하고 나면은 1, 2, 3, 4가 갈 수 있는 화살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화살표 나가게 될 거거든. 그러면 가를 만족할 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일일이 이것들을 표현하지 않고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5하고 6의 값이 1과 3으로 가면은 역함수가 5는 1로 가고 6의 값은 3으로 가면 역함수는 존재하는 거니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려면 5나 6 중에 적어도 한 녀석의 값은 2, 4, 5, 6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되겠네? 그걸 언제 다 일일이 세고 있냐? 5의 값이 2, 4, 5, 6 중에 가든지 6의 값이 2, 4, 5, 6 중에 가든지 5, 6 모두 다 2, 4, 5, 6 중에 가는 경우 어떻게 다 세? 다 셀 수 없어. 그래서 우린 여사건으로 풀려고 해.
2하고 5하고 6이라는 녀석의 값이 화살표를 보낼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 5하고 6 중에 아무도 2, 4, 5, 6으로 가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 맞나요?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를 빼면 되겠네. 5가 할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5가 아무렇게나 가는 거 6가지. 6이 아무렇게나 가는 것도 6가지인가? 그럼 두 녀석의 값이 아무렇게나 막 가는 경우 6가지 곱하기 6가지 모든 경우 중에 뭘 제거해야 돼?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를 제거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인가? 5, 6이 반드시 1, 3으로 가는 거랑 5, 6이 크로스로 1, 3으로 가는 거? 그 2가지만 제거하면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앞에 건 누구야? 6시 4는 6시 2랑 똑같나? 6시 2는 2, 1분의 6, 5? 15? 뒤에 건 33가? 못하겠는데? 30 곱하기 17? 510? 이해되셨나요? 자,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 문제는 x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가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인 함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풀었던 17번 문제가 이렇게 생겼던 거 아니?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건 분명히 다르게 생긴 거죠. 이거는 근을 구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y는 x라는 녀석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 교점에서 x축의 평행선 찍찍찍 긋기만 하고 있었나요? 이 세 개의 가로선과 fx가 만나는 점의 총 개수가 근의 개수라고 했었나요? 그건 f2개, f1짜리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야. 자, 이 녀석의 값은 두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라는 얘기죠. 두 번 합성한 게 x를 대입하면 다 x가 나온다는 얘기네? 그게 뭔 소리야? 두 번 합성했는데 모든 숫자에 대해서 두 번 합성한 녀석의 값은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그런데 x라는 집합 중에 어떤 원소에 대해서는 두 배 한 녀석의 값으로 가는 게 있긴 있어야 된다고? 어떤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그럴 필요 없죠.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지? 1대1 대응이라고? 자, 1, 2, 3, 4에서 화살표 보낼 생각입니다. 단 한 개의 숫자라도 나를 만족하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1과 2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은데 3하고 4는 갈 데가 없잖아. 3, 4의 값은 2배 했을 때 3은 6이 되고 4는 8이 되는데 3하고 4가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1대1 대응을 만족 못하니까 3, 4는 이거 어떤 x에 해당하지 않는 거네. 1, 2만 만족하면 되는 거네. 자, 1대 2반 녀석의 값이 2배 한 2로 갔을 때 먼저 하고 있습니다. 1대 2반 게 만약 2로 갔다고 한다면 세 번 합성한 녀석의 값은 항등함수였으면 좋겠다고 했었냐? 세 번 합성한 녀석의 값이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1대 2반 거 1로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1대 2반 거 1로 도착해야 돼. 그래야지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겠네. 3, 4는 어떻게 하지? 반드시 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가 만족하니? 나도 만족하니? 가나만 만족하고 1대1 대응인가? 다 만족하네. 그때 가능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구나. 일단 이건 가능해. 또 가능한 거는 1의 값이 2로 가고 2의 값이 1로 갔을 때는 또 가능한 건 뭐가 있지? 이것도 크로스로 하는 게 가능하니? 내 말 지매되니? 이것도 가나를 만족하고 1대1 대응인 거지? 지금 두 개 찾았어? 또는 2대입한 녀석의 값이 2배 한 4로 갔을 때 하려고. 2대입한 녀석의 값이 4로 갔다고 한다면 두 번 합성한 녀석의 값은 항등함수여야 되거든? 2대2반 건 4로 갔어. 2대2반 건 4로 갔어. 그럼 4대2반 건 무조건 2로 가야 되겠네?
그래야지 2대2 방건 2, 4대2 방건 4로 가겠네. 그럼 1하고 3의 값이 어디로 갈지만 결정하면 되는 건가? 맞아요? 그럼 반드시 가거나 크로스 봤을 때밖에 없겠구나. 그럼 함수의 개수가 4개라는 거 하는 건 참말이겠네? 니네 지금 내 말 이해된 거 맞니? 자, 세 번째 건 참말입니다. 함수의 개수는 다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무슨 말이야? F한테 3대입한 거랑 역함수한테 3대입한 게 똑같나요? F한테 3대입도 3, 역함수한테 3대입도 3, F한테 3대입하면 4, 역함수한테 3대입하면 4, F한테 3대입하면 3, 역함수한테 3대입도 3, F한테 3대입하면 1, 역함수한테 3대입하면 1. 항상 다 똑같네? 4개 모두 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F한테 1대2한 게 3이라고 한다면 이거 말고 F한테 1대2한 게 3이라고 한다면 이거네? 1대2한 게 3이라면 2대2 했을 때 4인가요? 네, 그럼 셋 다 모두 참이네요. 되셨죠? 시간이 얼만큼 남았을까? 10분이나 남았어.